자, 여러분이 저 대출 상환 방식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정해 두시고, 자, 저당의 유동화는요, 출제 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험은 MBS 주택저당증권 종류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은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가 누구죠?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 차입자는 뭐를 담보로 하죠? 예,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를?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누구로부터? 우리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대출자,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1차라고 해요. 1차 대출기관. 그래서 1차 대출기관이다. 자, 이 1차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뭐를 대출받아요?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다? 고정금리. 자, 그리고 몇 년?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밖에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러면은 이때 주택 수요자, 주택 자금, 구입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어떻게 그래요?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에 대한 무슨 시장? 대출 시장이다.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1차 저당시장은 우리나라는요, 1999년도까지 있었어요. 1999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주택저당채권 자체를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요. 이 저당채권 자체를.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저당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2조 원이다. 그럼 2조 원을 계속 대출해 주다 보면 이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우리 금융기관은 뭐가 부족해진다? 자금이 부족해지죠. 현금이 없어지는 점점 뭐가 부족해진다? 유동성 부족. 왜?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못하면 유동성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져서 어떻게 나중에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 돈 얼마 주세요 하는데 돈도 못 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은행. 그래서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한다? 높아져요. 그럼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죠. 이 문제,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 몇 차? 2차 저당시장. 그러면 이때 아까 얘기했죠. 요게 매각이 안 되는데 유동화를 통해서 뭐를 한다? 매각을 한대. 여러분, 하나만 매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1억짜리 하나만 매각하면 안 되고, 매각하려면 뭐 5천억, 뭐 1조 원 이렇게 매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를 묶어야겠죠. 묶는 것을 뭐라고 해?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을 묶어야 돼요. 묶는 것을 시험 문제는요. 요걸로 출제해요. 집합물. 요걸 풀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재 보면 저당 풀이라고도 많이 나오대. 이걸 가끔 교재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저당 풀로 나오는데 이걸로 출제 안 해요. 시험 문제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로 출제를 해요. 이것을 팔아야 돼. 매각을 해야 돼.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지 뭐. 자금이 유입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팔 때는 어떻게 돼? 패키지를 해야 돼요. 주택,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권을 패키지. 자, 여러분 갈 때 패키지 상품 가잖아. 묶는 거예요. 예? 비행기, 호텔 뭐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를 묶는다? 우리 주택, 저당 채권을 대출 지역이 같은 것끼리,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만기가 같은 것끼리 묶어야 묶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파는데 누구한테 판다? 팔기는 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 전국에 본점의 지점도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있는 것을 우리 무슨 회사? 실체회사야. 실체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 SPC는 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 목적을 가진 회사인데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이것은 1차가 아니라 몇 차? 2차. 네. 2차 대출 기간. 누가 보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004년도에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누가 보증하고 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요. 국가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자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이 공급해줄 자금이 부족해지면은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가지고 다시 뭐를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해. 이게 바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에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죠? 주택 저당 증권으로 번역을 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MBS를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다. 이걸 발행을 해서 뭐 한다? 또 매각을 한다. 누구에게 매각을 해요? 또 투자자에게 매각.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뭐가 들어온다? 또 자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 시장을 우리는 몇 차? 이거는 2차. 네,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또는 주택 자금을 뭐 한다? 뭐 해주는 시장? 공급. 이거는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예? 1차는 대출해주는 시장이고, 이거는 뭐 하는 시장? 공급한다. 그래서 누가 2차 저당시장은 뭐해? 1차 저당시장에 뭐를 공급해줘요? 예?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수요자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누구와는?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자는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요,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의 개념,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 정도 출제하죠. 그러면은 유동화의 기능 중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이 계속 매각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동성 부족을 뭐 한다? 해결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뭐예요? 증가를 해요. 증가하면서 뭐가 점점 줄어든다? 우리 유동성 위험은 점점 줄어든다. 이걸 해결했잖아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을 BIS죠. 국제결제은행,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 국제 결제은행 기준은 8%예요. 은행 8%가 재무 건전성 지표인데 8%보다 더 높아 12, 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싸져요.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유동화를 하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 MBS를 우린 2000년도 3월 24일 날 첫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 한 19년 됐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당의 유동화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 자, 273페이지에 그 중간에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인데 얘기거든요. 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예, 저당 수익률.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2차 저당시에서 판매하는 MBS의 수익률이 있고 이 수익이 있고 또 투자자의 뭐가 있다.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자, 여러분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3%를 예상하는데 요 수익률이 4%다. 그럼 MBS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인데 이게 4%다. 그러면은 1%만큼 매각하면 수익을 얻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 자, 시험 문제는 274페이지. 올해 중요합니다. 올해 30회거든요. 올해 중요한 게 바로 MBS의 종류. 올해 중요한데 네 가지 있거든요. MPTS, MBB, MPTB, CMO인데 여러분 요 MPTB는 CMO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럼 요 B는 뭐냐? 그럼 본드예요, 본드. 본드는 뭐다? 채권. 그러니까 이 세 것, 요 채권인데 요걸 확대한 요것도 채권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채권이고 요거는 뭐다? S는 증권. 그래서 여러분 네 개를 배울 때 증권을 하나 배우고 나머지 세 개는 뭐다? 채권. 원래 요 네 개 잘 공부해야 돼. 출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답 있죠? 정답 지문은 여기를 주의를 많이 해야 돼. 두 개를. 네? 두 개를 주의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개 중에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네 개 중에 CMO를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발행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는 또 뭐가 단골? CMO가 정답 단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걸 잘 내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은 매월 뭐를 갚아요? 매월 원리금을 뭐 한다? 상환해. 자,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원리금. 상환을 하면은 발행기관이 있어요.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은 뭐를? 우리는 MPTS를 발행해. MPTS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때 요 S가 뭐다? 증권이야. 그러니까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패스스루 이체시키는 증권이다.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이다 이런 얘기인데 S는 security, 영어로 풀면요 securities인데 securities는 증권으로 번역해. 이걸 뭘로 번역한다? 증권. 그럼 너무 길죠? 지금 주택 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이체 증권. 그래서 S는 요거다. 증권입니다. S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매각하거든요. 발행기관은 자산, 어떤 자산?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 자산을 매각해. 그럼 자산을
얼마 매각했다. 1,000억을 매각하면요. 1,000억이라는 뭐 현금 자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1,000억 자산 매각하는데 1,000억 현금 자산이 들어오니까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체증권, MPTS,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과 뭐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주택,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뭐와? 총액. 요게 3,000억이면 3,000억 똑같다. 왜? 1,000억 매각하면 1,000억 현금 들어오니까 여기 자산 크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요 금액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자산을 매각했다는 것은 뭐를? 자산이라는 뭐를 매각했어요? 지분을 매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산을 매각했다는 것은 자산이란 뭐를 매각?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가 돼야 돼? 이전돼야 되거든요. 투자자에게 지분이 넘어가야 돼. 자산 매각했으니까. 그래서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 그럼 지분이 넘어갑니다. 어떤 지분? 지분이 넘어가야 되니까 어떤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금 이자를 받잖아요.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바로 돈 받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바로 이체시켜줘요. 그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원리금을 수치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은 누가? 또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요 지분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 지분이 다 넘어가요. 누구에게?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앞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자, 시장 이자율이 있다. 여러분 저기 보금자료로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거든요. 시장 이자율이 앞 시간에 배웠어요. 계속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뭐 대출 이자율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앞 시간에서 조기 상환을 하지. 조기 상환하면요.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해. 왜? 자기가 권리가 없잖아. 권리 다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예? 저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이것도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또 뭐를? 위험을 안게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주의를 진짜 해야 될 거는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은 짝꿍 같이 다니는 거야. 세트 묶어서 다닙니다. 자, 암기합니다. 자,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와 두 개의 위험. 자, 암기할 때 증권 222로 딱 암기해 둡니다. 증권 222. 암기는 해놓고 뭔지는 알아야 돼요. 222. 아니, 암기해놓고 모르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뭐?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분이 매각되니까 이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야. 관련 위험도. 시험 문제는요, 팁을 드리면은 출제 위원들은 뭐를 출제한지 아세요? 예? 지분, 조기 상환,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출제 위원들은 지분 요거 하고 조기 상환 위험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BB. 정답을 또 물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뭐 또 대출 받으면은 항상 매월 원금 이자는 뭐 한다? 상환을 해요. 상환을 하는데 이번은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번은 뭐를 발행했어요? 투자자에게 MPP. 이때 B는 채권이거든요.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100 담보
담보입니다. 그럼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뭐를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다. 자, 그대로 번역해 줬어요. 자, 주택저당채권 모기지 요걸 100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자, 그러면 뭐를 담보할까? 주택저당채권 요걸 담보로 했어요. 주택저당채권 뭐 집합물,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권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는 다 뭐를 담보로 한다? 이 채권은요, 요 3개는 전부 이걸 담보로 해. 채권은 이걸 담보로 해서 누구?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누가 가져야 돼? 그걸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소유권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되겠죠? 그럼 채권 요 3개는 전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것은 기본 딱 잡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상환하잖아요. 그럼 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누가? 발행기관이 보유해.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요 MBB는요. 여러분 기업이 회사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금리 몇 프로에서 발행하죠. 이 회사채 성격과 아주 비슷해. 그래서 회사채 성격과 아주 비슷을 하기 때문에 무슨 성격?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채권형의 성격. 그런 발행기관은 채권형인데 문제는 투자자에게 통상 몇 개월? 6개월. 자, 여기서 주의를 했거든요. 예? 차입자는 매월 원금이자를 갚거든요. 갚지만은 이 원금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요 채권에 대해서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새로운 거죠. 뭐 이 채권에 대한 뭐를 준다? 채권에 대한 새로운 이 채권에 대한 뭐 원금과 이자가 상당히 낮거든.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을 해. 투자자에게. 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왜 낮냐 한번 보면요.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뭐 한다? 조기 상환하죠. 이때 시장 이자율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무슨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차입자가 돈 못 갚는다. 자, 차입자가 돈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또 위험. 전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 항상 요 2개는 뭐다? 아까도 했지만 요 2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이 있다 없다? 없네.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한 거 위험 부담이 없어요. 위험이 우리 투자로 해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지 뭐. 여러분 이제 4개 배우는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여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 자,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손해 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채권을 사는 걸 우리는 콜, 뭐 이런 콜, 풋 이런 게 있거든요. 금융용의 콜입니다. 사는 거. 채권을 삼으로써 뭐 방어할 수 있다. 뭐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콜 방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기 상환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채권 샀는데요. 10년 동안 넌 여기가 조기 상환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조기 상환 못한다. 왜? 나도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투자자도. 조기 상환 손해를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콜을 방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가 나올 때 보시면요. 위험이 여기 없잖아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상당히 낮겠죠? 원금에다가 이자는 상당히 낮으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이 원리금, 새로운 원리금이 적거든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요거 암기 어떻게 하면 요거 암기를 잘했다고 할까요? MBB거든요. MBB, all, 모든 거. 권리 2개, 위험 3개, 모든 거. 다 누구? 발행기관에 다 가지고 있어. all 발. 권리, 위험 다 누가 가지고 있어? 발행기관, all 발.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암기 그렇게 하면 되죠. 뭐. all 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면요, 이런 게 되거든요.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보유하지 못한다? 틀렸죠? 그런 식으로 막 내는 거예요. 조기상환위험, 이런 것도 막 내고. 자, 이 두 개를 합친 게 세 번째, MPTB. 자, 또 차입자는 또 대출을 받으면 매월 또 원금 이자 상환을 해요. 상환을 하면은 이번은 또 발행기관이 이번은 뭐를 발행하면요, MPTB. 요것도 채권이거든요. 본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 그럼 요거는 뭐다? 주택저당 채권인데 요거는 패스스루가 아니라 페이스루. 페이스루야. 채권이니까 페이스루. 영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으로부터 원금이자를 받죠. 그 받는 것을 뭐 한다? 이쪽으로 바로 이체시키는 채권. 이를 말합니다. 자, 이때 원리금을 바로 이체시켜줘야 되니까 뭐는 누가 가지고 있다?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은 누가? 투자자가 보유하여. 그러면 발행기관은 채권이니까 아까처럼 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우리는 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항상 요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걸 담보입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의 보유예요. 자 보세요. 요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무슨 성격? MBB 성격 가지고 있고,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무슨 성격? MPTS 성격.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혼합한 성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했다. 혼합한 지분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의 뭐다? MBS다.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어떻게 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해요.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자꾸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만기가 이게 만기가 15년이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15년이다. 그러면 만기 될 때까지 이 채권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는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은 에이 그래 놔두지. 돈 급한 사람은 저거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확대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CMO. 계층이 여러 개입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 요것도 뭐다? 채권이야, 채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 그러면 요걸 확대했잖아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뭐와 똑같다? MPTB와 구조상 동일. 구조상 동일하다는 건 뭐죠?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위험 누가 보다? 투자자보다.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뭐다? 또 무슨 성격? 이체 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MBB 성격도 가진 또 무슨 형태? 혼합 형태의 MBS야. 확대했는데
가계층 한번 볼까요? 여기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얼마로 볼까요? 이거 1조 원 볼까요? 1조 원. 이 하나의 저당 집합이야. 1조 원입니다.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 이거 1조 원 보는 거예요. 1조 원. 1조 원을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룹인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8개의 그룹으로 나눠. 8개. 그래서 우리는 만기가 하나가 아니야. 다양하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돼 있죠? 이자율도 만기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은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2%다. 여기 2.1%다. 이거 2.2%다. 이거는 2.5%다. 이거는 4%다.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수익률, 이자율도 뭐야?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우리는 8개죠?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 나누어진 이 각각의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가 지문에 떴다 하면은 고민할 거 없어. CMO. 트렌치만 뜻하면 CMO. 그러면은 트렌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기도 다양하게 이자율도 뭐야? 다르게 해서 발행되는 채권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만기도 여러 개, 이자율도 다르게 되겠죠? 하여튼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어요. 그럼 발행기한 조기 상환 해요 안 해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조기 상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기 상환 하겠죠. 그럼 하는데 만약에 3년째 콜이 있어. 5년도 콜이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조기 상환하면요. 3년 요 앞에서부터 콜 받아줄게. 콜 방어가 아니라 콜. 조기 상환 받아줄게. 해줘.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환해서 여기 끝났어. 그러면 또 조기 상환하면 이제 여기 상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도 받아줄게. 콜 해줘. 그런데 만기가 길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 앞에서 다 콜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누구? 연기금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연기금. 국민연금도 연기금이잖아요. 장기 투자자예요. 이 장기 투자자는 가만히 있어도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요거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앞에서 콜 받아주잖아.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니까 분산시켜. 조기 상환 위험을 여러 그룹에 뭐 할 수 있다? 분산시키는 게 CMO예요. 그러니까 이 조기 상환은 뭐에 영향을 받아? 아까 저기 보면 시장 이자율과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의 관계 영향을 받아요. 조기 상환은. 개념 알겠죠? CMO. 하여튼 CMO 중요합니다. 하여튼 트렌치만 시험 지문에 뜨면 답은 뭐다? CMO고.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꼭 기억해 두세요. 하여튼 시험 지문에는 조기 상환 위험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MBS 올해 이쪽이 좀 중요하거든. 4개인데 시험에는 정답은 아까 누구? MBB CMO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 CMO. 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니까 올해는 4가지 중에서 특히 신경은 MBB와 CMO를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강의할 게 주택연금 공급자 금융 이 나오는데 이걸 1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 평가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